How I'm still trying out these eyes. I'm holding flowers. 헬로,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입니다. 구석구석마다 오래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도시 자그레브.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그레브시 중앙광장의 이름은 반 옐라치치 광장입니다. 말을 탄 채 하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광장 중앙의 동상은 184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침입을 물리친 크로아티아의 영웅 반 옐라치치 백작이고 여기는 그의 이름을 딴 광장입니다. 메인 광장인 만큼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이 즐비하면서 트램도 많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는 만두 셰바츠라는 분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쟁에 지친 크로아티아 군인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샘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귀여운 아가씨 만다에게 마실 물을 떠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이후 샘물은 소녀의 이름을 따 만두 셰바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자그레브라는 도시 이름도 만다에게 자그레비티, 즉 물 한 잔 떠주세요 라는 말에서 유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들어간 날 커피와 케이크 맛집 아멜리. 여기는 자그레브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자그레브 대성당입니다. 11세기에 지어졌으나 13세기에 발생한 화재와 1880년 대지진으로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성당은 신고딕 양식으로 복원된 모습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뾰족한 첨탑이 특히 인상적이죠. (80년이) 넘어오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재래시장 돌라체 시장입니다. 현지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 신선한 농수산물, 베이커리, 채소, 과일, 꽃 등 기념품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오후 2시, 3시쯤이면 철수를 해서 저는 볼 수 없었어요. 시계라는데 와우. 시간이 크로아티아 최초의 여성 기자. 완전 멋있어. 옛날 방콕 벙커인데 지금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자그레브의 가장 유명한 넥타이 가게인 크라바타입니다. 넥타이가 크로아티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전쟁에 나가는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며 붉은 천을 목에 메어주던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연합우방이었던 크로아티아 병사들을 파리로 파병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때 병사들의 목에 그들의 부인들이 메어준 붉은 스카프가 메어져 있었는데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4세가 병사들의 스카프에 관심을 보여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병사가 크라바트라고 답했습니다. 크라바트는 크로아티아의 병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후 루이 14세의 지시하에 그렇게 생긴 넥타이와 같은 형태의 제품이 프랑스에서 생산이 되었고 그것을 크라바트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넥타이의 원조랍니다. 용을 물리치는 성 조지의 동상입니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성 조지, 그러니까 세인트 조지가 어떤 나라를 지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로 개종하면 그 용을 죽여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왕과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용을 물리쳤다는 그런 전설이에요. 당근 다들 기독교를 개종했겠죠. 저 밟힌 용은 세르비아를 의미한다고도 해요. 여기는 스톤게이트, 옛 마을로 통하는 중세시대에 지어진 스톤게이트라는 문입니다. 아치 아래에는 성모 마리아의 전용 예배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731년에 화재 주변이 다 불탔는데 성모의 그림만 멀쩡하게 타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 신도들의 순례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톤 게이트의 입구에는 하트가 그려진 열쇠를 쥐고 있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크로아티아 최초의 비극 소설의 주인공 도라입니다. 세궁사의 금이란 소설로 발표되었는데 미모의 도라가 이 거리에 살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잘 전개되다가 갑자기 도라를 짝사랑하는 이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구애를 하죠. 그런데 도라가 받아주지 않으니 자기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독극물로 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도라는 요즘 말로 하면 스토커 살인 사건의 희생자였던 거죠. 자그레브의 랜드마크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지붕은 세라믹으로 하나씩 구워서 장식을 했다고 해요. 크로아티아 문장이고 왼쪽에는 세 나라 밑에 건 쪽제비 모양 쿠나라고 해요. 이쪽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궁, 이쪽은 정부 건물이라고 합니다. 마르코 가운데 사진이 잘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가운데 저기 가운데 부분이 내가 재판도 되고 뭐 마녀 화형, 마녀 재판, 농민 봉기 때 뭐 모든 처형이 진행됐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부셔라. 한이 맺힌 자리. 이 조각상은 마티아 구베츠라는 인물로 크로아티아 소장농들이 일으킨 농민 봉기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농민군이 패배하면서 농민의 왕으로 칭송받았던 그는 처형 당시 조각상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뜨겁게 달군 둥근 쇠를 쓰고 사지가 찢겨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의 반란은 후대에 크로아티아가 독립하고 그리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서 의미를 크게 둔다고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 카탈리나 산타 카탈리나를 위한 교회. 이탈리 사람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결혼식 같은 용도를 쓰고요. 많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노트르슈차크 탑입니다.
13세기 몽고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방어탑으로 자그레브 시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에 성문을 잠궈야 하는 시간을 알리는 종탑의 용도로 쓰였다고 해요. 이 탑에서 해가 질 때 땡땡 하고 종을 치면 사람들은 서둘러서 마을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체의 문은 닫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을 도둑 맞아서 캄파나 라트룬 클로름, 즉 도둑의 종, 도둑의 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매일 정오에 아직도 대포를 쏘고 있어서 대포 소리만 듣고도 자그레비 시민들은 12시구나 하고 한다 합니다. 구시가지에 로트르 슈차크 탑과 신시가르지를 이어주는 푸니클라, 크로아티아어로 오우스파냐차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길이는 66m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푸니클라이자 자그레브 최초의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요일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노천 레스토랑과 펍이 주르르 모여있는 거리에 홀로 서 있는 뚱뚱한 동상을 발견했어요. 이 뚱뚱한 동상은 알아보니 스테판 라디치라고 크로아티아 정치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탁월한 연설가였고 농민당을 조직해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동등 권리를 주장하는 등 그런 이유로 몇 번씩이나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항쟁하고 했는데 결국은 벨그라드 의회 개최 기간 동안에 총탄에 맞아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정치가였죠. 하여튼 여기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럼 저는 아름다운 자그레브에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 어부에 오세요. memory fades, and the hours still feel like it's true.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 선일이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